머추리얼리즘 시대 중년들은 아직 청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황금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청년, 중년, 노년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혹시 중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지역별 통계상 평균 18세부터 39세라고 지정합니다. 그러면 중년에 대한 정의는 40대를 일컫는 말이겠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년을 가리키는 범위가 사회상을 반영하여 이제는 당연히 50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에서는 50대는 더 이상 노년층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박애도에 나이든 부모와 다 자란 자식과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시부모님 모시면서 또는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드시면서 손주나 돌보는 50대 이후 중년의 삶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사는 중년층에게 청춘을 즐길 만한 시간들이 더 주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생긴 중년층의 시대적 문화가 있습니다. 머추리얼리즘. 이 의미심장한 단어는 성숙함을 뜻하는 머추어매추어와 물질주의 메테리얼리즘의 합성어로 자신을 가꾸는데 과감히 투자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층의 소비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2004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신조어 보고서 1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중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세어보세요. 자신을 가꾸는데 과감히 투자한다. 젊은이들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 외모 관리, 여행, 취미,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한다.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에 맞는 소비를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신문화를 받아들인다. 젊을 때 쓰던 노트와 볼펜보다 휴대전화가 편하다.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머추리얼리즘의 형태의 소비 문화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단어가 많이 어렵고 생소하시죠? 혹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셨나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약 710만 명의 출생자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빠른 출생아 수 증가로 1960년대에 이르러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난 세대이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한 집에 보통 평균 6명 이상은 형제자매가 있었고 외동이를 찾는 게 더 어려웠을 시대였죠. 이 시대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20세기 경제성장을 책임졌던 세대들이 이제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무렵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 역시 급증했는데요. 건강관리 및 미용시술 수요 증가, 여행 및 스포츠 용품 판매량 급증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더 구체적으로 머추리얼리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성능의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의 피부를 평소에도 잘 관리합니다. 더 나아가 얼굴의 콤플렉스를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 가리지 않고 여행을 자주 다니며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즐기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일만 하느라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맞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며 관련 강좌나 책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거나 평생업으로 살아온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골프, 등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며 시간과 건강 관리를 합니다. 연령과 현재 체력에 맞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섭취합니다. 머추리얼리즘을 이끄는 신중년들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존중의 소비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세대가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의류 선택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당당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신중년 세대의 품격과 감각을 담아낸 의류를 선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전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차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니어 세대의 경제력 향상입니다. 1980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성장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현재 50대는 이전 노년층과는 달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축적한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은행이자나 자산 축적에 대한 경제력 기반이 튼튼하게 작용했던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리 잡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치 소비의 성향이 강합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도입될 때 사회에 나와 직업을 가지면서 그 과정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고 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하다고 해서 함부로 소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진 안목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현명한 소비와 품격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셋째, 여행업계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상은 국제적인 교류가 어느 때보다 쉽고 빨라졌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일하고 자녀들을 다 키운 마당의 넓은 세상을 드디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야 중장년층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단순한 관광으로도 여행하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여행사 프로그램들이 생겨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효도여행, 기념여행, 축하여행 등 패키지들이 생기며 한 도시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 전통공예를 배우는 여행 등 여행을 일삼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현명함이 보입니다. 의료산업이 비약할 시대에 태어나 나이를 먹고 보니 갑자기 세상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본인이 당장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 건강해야만 하는 숙제를 가집니다.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요가나 명상과 같은 전통적인 건강법부터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한 정밀검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타민, 탈모약, 콜라겐, 크로렐라 같은 영양제들을 당연하게 소비하며 이전에 혈압약, 당뇨약만 소비하던 세대와는 다른 신중년들의 건강관리법입니다. 머추리얼리즘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령화로 사회가 다 같이 젊음을 더 유지하며 생산적으로 유효한 시기를 확보하고 싶은 신중년들의 가치 있는 문화입니다. 세기 말 X세대, 오랜 지족으로 불리던 연령이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신중년이 되었습니다. 앳되고 팩이 있던 시절과 달리 화려하지 않아도 품격이 있고 사치스럽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21세기 신중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머추리얼리즘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지혜롭게 나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해도 좋은 가장 멋진 나이입니다. 오늘도 황금 인생을 가꾸시는 여러분, 머추리얼리즘에 대해서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살아온 시대에 맞추어 문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사는 지혜의 힘이라고 생각되네요. 중년들에게도 젊은 세대 못지않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그 문화 속에 신중년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황금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황금 인생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금 인생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